경화입니다. 경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이 법이 통과가 됐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너 엄마 아빠가 때리면 고발해. 그러면 편대 줄 거야.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교육 받습니다. 부모가 때리지, 아빠 때리지 마세요. 고발할 거예요. 그럽니다. 그리고 고발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뭐 벌금이 있기도 하고 그런 과정 지나다가 따게 되면 그 아이를 강제로 뺐습니다. 못 만납니다. 그 법이 한국에도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부모가 아이들 때리는 것은 옛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식을 징계치 아니지 마라. 징계하지 않은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아이 속에서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치으로 때려라 죽지 아니하리니 그 재치기 아이 속에 있는 모든 미련함을 분별시킬 수 있대요. 그리고 항상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바른 도리가 무엇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끝났습니다. 왜요? 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이게 자식 못 때립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 있는가 하면 법입니다. 법.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신세계 질서 말씀을 드리십니다. 신세계 정부를 만듭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그 질서가 무엇인가 하면 기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었던 모든 사회체계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마귀화시키는 법으로 세상을 재편합니다. 그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가정에 대한 정의가 달라집니다. 한 남자, 한 여자의 가정이 세워지는데 이전에 법이 바뀝니다. 둘이면 됩니다.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또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근신 동생에도 얘기 논다지. 그러면 형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부부 될 수 있는 거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미쳤습니다. 그런데 미친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라.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테러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드리십니다. 테러가 온 세상을 공포를 조장합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공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통제법을 통과다 시킵니다. 그래서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에는 애국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조항에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비상시가 되면 국가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 없이 아무나 구금 그리고 사용 가능합니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월을 통해서 재난 타워 컨트롤이 생기십니다. 말은 그렇지 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파리테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그런 법안들이 지금 프랑스도 통과됩니다. 그리고 계속 세상을 혼돈, 공포로 몰아가면서 저놈들은 저갈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것이 뭘까요? 결국 여러분 단일 정부 세워지고 적그리도가 등장하고 온 세상을 3년 반 동안 통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법입니다. 법. 법사입니다. 법사. 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바꾸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신세계 질서를 만드는 모든 세력들이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하면 법을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법을 바꿔버립니다. 법 바꾸면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오늘 말씀 받으시고 여러분
유럽에서 있던 일을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아이에게 책을 못합니다. 매 못 듭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수인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제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면 전부 다 잡아갑니다. 동성애 저런 말하면 전부 다 잡아갑니다. 왜요? 그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제가 지금 컨설팅 취지에 한국의 법 딱 통과되면 그 설교 뭐 합니다. 딱 바로 잡아갑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미쳤습니다. 미친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진행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면 앞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굉장한 속도로 진행으로 이 일은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 쏟아내는가 하면 한국의 법이 국회에서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절대 악법이 그런 악법이 우리도 모르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시 교육감 광론이 등장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아이들의 책가방을 손을 못 댑니다. 왜요? 저거 인권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섹스를 낳고 초등학생이 아이를 낳아도 저거 인권입니다. 왜요? 그게 법입니다. 법 여러분. 그래 아이들이 온갖 짓 다 하다가 광년 끌어내리고 지금 그래서 다시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법은 겨우 막아놨습니다. 다시 터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갔습니다. 법사입니다. 법사.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쪽 애들이 법을 바꾸길 원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엄밀하게 진행되고 역사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지금 설교는 이 설교 인터넷 통해서 많은 분 듣거든. 듣는 사람 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시고 이 시대를 감찰하시고요. 절대 이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은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제도,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가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시행시키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율법을 시행시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시행되면 한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세상은 어둠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자들이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왜 좋은가 하면 종교 자유를 허용해주고 종교를 전파할 수 있는 어떤 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하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를 이루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갑니다. 공개 채용 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절대 기독교는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민주주의가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좋은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다.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수에 따라가거든요. 다수 따라갑니다. 좋은 눈도 있지만 다수가 원하면 그게 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문에서는 절대 다수를 따라서 악을 따라 행치 말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악으로 간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천하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도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다수를 따라서 악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민주주의가 다수 따라 악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바꾸면 이제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미국이 중도 우파에서 극좌로 갑니다. 극좌. 스탈린이 실패했던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지금 미국에 복음선화지에 잡아갑니다. 공공장소에서 길거리들 성경보지에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전부 다 법입니다, 법. 법이 딱 통과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다수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록 14년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악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내셔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목소리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계, 정치계, 법조계, 그리고 모든 분야에 전부 다 관여해가지고 악법이, 마귀법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고, 그리고 관설해야 되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목소리 낼 때가 되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쪽 애들이 법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신세계 질서로 만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까? 2주 동안에 파리에서 기후협약에 회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 160개국 정상이 참석하고, 그리고 정상이 못 오면 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토탈 19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4만 명이 모여가지고 파리에서 기후협약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근래에 아마 저것보다 더 큰 세계적인 잔치는 없을 겁니다. 최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 외교인들, 그리고 환경운동가들 전부 다 갔습니다. 누가 그럽디다. 지금 한국에 환경운동가 한 명도 없다고, 환경운동 때문에 방해된 이심을 지금 해놨네. 지금 아무도 다 갔거든. 지금 하면 딱 좋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97년도에 교토 의정시에서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지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지킨 나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모는데, 여러분 짧게 얘기하자면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소가 빵개 낄 때에 이산화탄소 몇 프로, 사람이 빵개 낄 때 몇 프로 전부 계산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그것을 법제해가지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제재 가할 방법을 구상하겠다고 지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6%, 미국은 28%, 한국은 37%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 했는데, 이것도 다 했습니다. 전부 다 했는데, 따져보면 러시아나 중국은 냈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도 안 합니다. 30년쯤 돼야 조금 줄이는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한국 배출량이 최고입니다. 최고. 37%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고, 여러분 지구온난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줄이고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나라 만들자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짓거리. 그런데 윌 스트리트 저널에서 피에로 롬브라는 덴마크의 환동 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합리적인 환경 운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환경보호가 뭐냐? 이 양반은 일본 환경론자하고 좀 다릅니다. 회론자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 자연이 보호된다는 겁니다. 애나 자연 속에 지내면서 더 자연이 훼손되는 거라. 여러분, 유전민들이 다니면서, 화전민이 다니면서 전부 다 불태우고 전부 손 다 보거든. 애나 그런 것들이 훨씬 환경에 장애 만들지. 인간이 돈을 벌어 삶의 질이 높아가면 환경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농객이고 굉장히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번에 뭘 했는가 하면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세계 경제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일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여서 합의 도출을 예상하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여러분, 유엔의 기후변화 사무총장이 뭘 했는가 하면 산업혁명 이후 150년 동안에 가장 획기적인 경제 발전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고 별로 논보로 뭘 했는가 하면 아야 자본주의 죽여라 그냥. 말 바꾸지 말고 자본주의 죽여라 그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산업, 에너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 각국의 모든 경제 성장을 전부 다 볼모로 다 잡아내야 됩니다. 전 세계에 10억 인구가 전기를 혜택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스 그리고 기름 그런 어떤 에너지로 따시게 만들어낼 건데 에너지를 합니다. 그러면 10억이 전부 다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에너지 주기를 줄이라면 여러분 그 세계 경제 말살 정책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제재가하고 세계를 하나 만들고 각 나라마다 탄소세를 내게 만들어서 세계 단일 정부 만들고 그 나라 세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걸 갑니다. 그런데 196개국이 모여가지고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거기 되지도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진행하고 있는 거라. 미국 오바마가 굉장히 우리에게 압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37%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37%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각 나라마다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경제 성장 GDP 약 1.5%, 멕시코는 4.5%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부 다 경제 파동이 있어가지고 각 나라마다 중국도 10%대 경제 성장 고가를 진행하다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번에 6%, 7% 지키겠다는데 택도 없다 합니다, 여러분. 한국이 IMF 받기 전에 7%는 이제 8% 고가 성장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IMF 딱 맞고 난 다음에 5%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이후에 2% 내지 3% 떨어졌습니다. 한 번 더 맞으면 제로 아니면 1%입니다. 여러분 1% 가지고 국가 성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적게는 1.5%, 많게는 4.5% 줄여야 됩니다. 이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모든 나라의 경제를 볼모로 잡고 하고 있는 건가라. 미국 의회에서 오바마가 이번에 파리에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 어떤 결정짓든 모든 것 보이콧시키겠다고 미국 의회가 결정해놨습니다. 왜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전 세계적인 법을 만들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워지게 한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트리 컬러라는
영국 상원의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오바마는 테러보다도 이산화탄소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어머니처럼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오바마가 테러보다 이산화탄소를 왜 중요할까요? 말학자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지구 온난해가지고 지구가 그 남극의 북극의 모든 그 뭡니까 얼음이 녹아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전부 다 얘기했는데 심지어 전화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 90년대에 학계에서 예상한 것, 즉 반도 안 된대요. 반도. 이래 될 거라고 했는데 반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거라. 다른 말에 전부 다 뻥튀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는 흔한 일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가뭄 절대 증가한 게 없답니다. 그리고 북극의 얼음은 녹지만 남극의 얼음이 더 많이 얼고 있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지구온난화, 이산화탄소 모든 문제가 굉장히 웃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중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신문기자입니다. 신문기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떠들고 있는 거라. 왜요? 다 잡혀있거든. 한국에 박지원 씨에게 돈 안 문 기자가 없습니다. 손충무 씨가 김대중 정보를 캐내줍니다. 김대중 씨가 한국 최고의 빨기라고 그거 단추 잡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선거할 때마다 돈 내라주고 그걸 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때 박지원을 찾아가지고 3억 딱 줬대요. 그래 하는 말이 기자님 지금 한국 기자가 나한테 돈 안 문 사람 없다. 당신 이거 먹어라. 안 낸댔다며. 그 다음날 돈을 따블로 가져왔대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이거 한 명쯤은 얘에게 돈 안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근데 그 책이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책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 보면 김대중 씨가 최고의 빨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에게 한국 기자가 나오는데 돈 안 문 사람 돈무이 전부 다 입 다 닫고 있는 거라. 이번에 박원순 씨 아들 군에 안 간 거 있지? 그 사진이 가짜거든. 이회창 씨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 2번 때렸습니다. 이회창 씨가 처음에 그 선거 나갈 때에 공항에 또 도착하지. 그럼 모든 경찰이 전부 다 차 지나가는 시간 해가지고 모든 세로를 전부 다 한 번도 안 걸리고 일방통행하도록 다 만들어놓은 그렇게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용지가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 어느 변호사가 박원순 아들에 대한 비리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는데 한국 신문이 한 명도 안 내주는 거라 놀랬대요. 왜요? 돈 먹거든. 그리고 한국 신문이 이렇게 좌파 색깔이 진한지 처음 알았대요. 그 변호사가. 모든 신문이 전부 다 입을 닫고 하십니다. 신문이 공정하게 보낼 거 보내야 되거든. 근데 한국 신문이 수준 낮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날 때에 본래 사건은 신속하게 알리지만 목적은 그걸 빨리 깔아앉히는 거거든. 그래서 단어 아주 조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무시하고 상에 빠져 눈물 우는 거예요. 그 커럽 찍습니다. 그래 건물입니다. 건물 여러분. 왜요? 전부 사고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사진 보면 더 아프거든. 그런 사진 못 내게 되십니다. 작게 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평 못 쓰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진 났다. 어땠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알리되 모든 사람에게 안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한국 신문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하나님 더 할게요. 그 예수민자 가운데 문국현 씨가 국무총리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언론이 인정합니다. 악마적인 악의적인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들으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부 다 진실이 아닌데 악의적으로 만들어 놨는 거라.
그러니까 그 언론인이 개탄하지 어찌 한국 언론이 이렇게 수준 낮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한국 실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까딱하면 지금 악의적인 법이 진행되는데 수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임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파리 기후협의회 때문에 딱 법이 딱 법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라. 그리고 이런 자들이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미국 민주당 27%가 과학적인 근거를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자 전부 다 공갈 협박하고 감옥에 처해차고 얘기했습니다. 27%가. 그러니까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 이는 집단적인 종교 광신으로 간대요. 광신으로. 과학 이성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기후협약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국이 얼마 전에 그 동성애법 때문에 시끄러울 때에 영국에서 안드레 윌리엄스 여자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한국 와가지고 몇 차례 강연해가지고 지금 영국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 그래서 하는 말이 영국이 평등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된 법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줄은 몰랐대요. 2003년도에 그 법이 나올 때에 그 변호사가 나가서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 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뭐 어떨까? 괜찮아 기다려봐. 그런데 지금 영국은 끝났습니다. 왜요? 법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몇 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 학교에 문 다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를 상담해서 치료하는 모든 상담자 전부 다 퇴직 다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 한 남자 한 여자 통해서 가정 꾸리라고 얘기했다가 그 당에서 출당 당했습니다. 공무원이 혼전 신고 안 받았다가 감옥 갔습니다. 의사가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신병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치안판사가 두 남자 사이에 아이 키우지 말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육아모를 두고 애 키우라고 얘기했다가 부장판사한테 교육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그 다음에 위탁 부모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아이를 떼놓지. 그럼 그런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 부모 있는데 어느 위탁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르쳤다고 기독교를 감염시킨 목적으로 그 허가 취소됐답니다. 표현은 뭐라고 해요? 감염입니다. 감염. 지금 영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하면 체포합니다. 어느 간호사가 여자 환자가 되게 힘들어하길래 기도해 줬대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퇴직당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이슬람은 잘못됐다 말하면 됐는데 정부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잘못했다고 반성문 제출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독교 기도실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지금 이슬람에 영국에 2,500개 이상 모스크가 세워지고 모든 음식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감옥에도 음식이 이슬람 음식인 할랄 음식이 나오고 있답니다. 1978년도에 시험관 아기를 하고 난 다음에 동거권이 허락됐다가 동거권이 결혼권하고 똑같이 됐답니다. 2004년도에 성적 지향 차별 금지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애지, 게이, 레즈비언 전부 다 허용되었습니다. 2010년에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어떻든 차별하면 전부 다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동성결혼법이 허용돼가지고 지금 영국은 기독교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기독교가 아무 힘을 못 쓰는 거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그게 뭐라는가 하면
영국은 그 차별하지 않는다. 그들이 퇴직하는 것도 그들 자유시 절대 우리가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다. 그래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끝났답니다. 그분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영국의 지금 기독 현실이 어떤가 피를 토하고 전하고 있는데 한국도 얼마 지나면 그리 된다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분이 한 번 법 통과되면 끝난다고 전부 다 깨어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촉구. 여러분 우리가 그때 지방에서 동성애 키워한다고 반대로 우리 올라갔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보이봐 전라도에서도 대형 버스를 열 몇 대 대절해가지고 쫙 오는데 사람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가 별로 안 보는 거라. 서울 큰 교회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덮어야 됩니다. 그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서울 큰 교회가 별로 없어. 사람 굉장히 많은데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방 100m 내에서 있는 모든 주민의 허락하여서 교회 짓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전부 다 팔당 끼고 있었습니다. 제 교회 못 짓습니다, 여러분. 100m 그 전방에 누가 가정집에서 교회라고 도장 찍어주겠습니까? 법이 통과될 때에 큰 교회가 나서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교회 못 지면 그 교인들 자기는 오거든. 전부 다 팔짱 껴다가 그 법 통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굉장히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국은 끝났답니다, 끝났대. 그가 뭐란가 하면 영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 거짓을 법으로 인정했고 그 법이 시행될 때 그 법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 전부 다 처벌당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장 보십니다. 18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보십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막아버리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다는 거야, 세상 가운데. 이거 로마 시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없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쫙 퍼졌는데 그 진노의 현상이 뭡니까? 동생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만다고 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살아가니까 그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자,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경배, 여러분. 이것이 좀 지나지 영국 교회 짱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하기를 그전은 잘 몰랐는데 딱 지나고 나니까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목소리 내지 않고 그 여자 변호사 혼자만 나섰대요. 지금은 꼼짝만 합니다, 꼼짝만. 신세계 질서는 법으로 장악합니다.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습니다. 테러가 그 업무라고 말씀했지. 이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징계할 수 없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녀교육 끝났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데 어쩝니까? 그럼 때리시라도 자식을 말 듣게 만들 건데 이제는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 고발하겠다고 다 설칠 겁니다. 그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 아닙니다. 앞으로 독소조항이 지금 한국에 동성애법, 소수인권 조례안 몇 번 올라갔다가 전부 다 그 사설 결계해가지고 그 막아냈거든요. 그 서울에 어느 교수 한 분이 어느 단체를 이끄는데 대표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장가도 안 갔습니다. 장가도 안 갔고 일 있으면 가가지고 전부 다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차를 막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가끔 여러분 문자 옵니다. 지금 동세부 통과됩니다. 반대 전화 걸으세요. 그러면 이제 있는 사람 다 보냅니다. 쫙 보내면 SNS가 워낙 발전돼가지고 전부 다 받으면 이제 전화 겁니다.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그 통과 못 시키고 있는 거라. 모른 척하지. 그 벌써 끝났습니다, 한국도 여러분. 제가 알기로 벌써 몇 번 지금 상정됐다가 교회가 막아가지고 그 법이 통과 안 됐거든요. 그 법 통과되면 이제 교회에서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 구원 없다 다 잡아갑니다. 동성애 죄다 전부 다 잡아갑니다, 여러분. 그 끝입니다, 끝. 그럼 설교할 때 뭐 해야 될까요? 소수인권 차별하는 거예요. 동성애 보호 죄라는 거, 그 말 뭐합니다. 그러면 설교 뭐합니까, 설교? 그럼 그 법 하나가 통과되면 하나님 말씀 역사는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설교해야 돼요, 다른 설교. 진짜 중요하고 이 세상이 경고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못 전하는 거라. 뭐가 법이 통과되면. 법 하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법 하나가.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보고 그랬습니다. 여보, 내일 이거 설교할 건데 우리 마누라 하지 마라 그럽니다. 말씀 달라고, 말씀 은혜 달라고 그럽니다. 그 제가 조목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국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사법부가 어떻게 하고 있고, 헌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냐? 그러니까 해라 그럽니다. 내 마누라가 허락받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늘 아침에 앞으로도 제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시대를 깨우게 될 거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 번 받으시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영국 아이들은 너무너무 불행하대요. 왜냐하면 성에 노출되어 있지. 어릴 때부터 동성애 두고 자랍니다. 복음 한 번도 못 두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거라. 진짜 완전 암흑천지는 암흑천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학자가 책 내지 앞으로 동성애자를 이상해 보는 자는 정신병자 취급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찌해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 때가 되면 그 책이 이제 진리로 받아집니다. 그래 동성애 이상해 보면 전부 다 애들이 정신병자로 보는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업무, 기만, 속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합니다. 법 하나 잘못 통과되면 이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의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 와가지고 목이 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한국이 들고 일 안 하고 일 나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전하고 자녀들 돌보고 전부 다 해도 법 통과되면 그건 뭐 한답니다. 법 지키랍니다. 그래서 정책을 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사람이 많이 됩니다. 그럼 꼼짝 뭐 하거든. 여러분 기독교계가 표가 있거든요. 정진의 표의식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10분 활동해가지고 기독교계가 많이 일나야 그들 함부로 뭐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 지켜갈 수 있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런데 차별 근인부터 통과시키면 이제 길거리에 전도하면 다 잡아갑니다. 기도하면 다 잡아갑니다. 그거 어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법 통과되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라. 신세계 질서는 원수마의 괴계는 전부 다 법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당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한국의 우파들도 대단합니다. 좌파만큼 다 들고 납니다. 옛날에는 좌파만 다 설치거든. 지금도 이제 물 들어가지고 우파도에 전부 다 대모하고 멀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힘을 많이 못 쓰는 거라. 전부 다 교회가 전부 다 침묵 그들이 있습니다. 그 다 당하는 거라 다. 지금은 앞으로 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임용 사모님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통과됐다고. 애가 엄마 나 고발할 거야. 아빠 나 고발할 거야. 그래 한대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어떤 법 통과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신앙 지키고 어떻게 믿지 않은 이 자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간다에 무세베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오바마 가지고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면 4억 달러를 원조하게 된대. 그럼 무세베니 대통령이 4억 달러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씀 지키겠다 해서 반동성애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4억 불 그거 제끼고요. 그러니까 그 우간다가 4억 불을 지원을 못 받은 대신에 그 영향력이 온 아프리카에 퍼져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렇게 뭐 좀 비문명으로 난잡해도 동성애는 나쁜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하다는 거라. 왜요? 무세베니 대통령 한 명 때문에. 한 명이 딱 법을 지키니까 그 법이 전부 다 통과. 그럼 오바마 뭐 할까요? 아프리카 각 나라 가지고 이 동성애 허용해라. 돈 많이 줄게. 걔도 거짓거리하고 짓거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세베니 대통령은 예수 믿는 분이거든. 내가 네 의사가 하나님의 의사지. 제끼니까 그런 역사가 파장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서둘 꺼낸 거는요. 여러분이 이거 인식하셔야 합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한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경제 위기는 심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에 한국 지식인 1000명이 전부 다 서명하고 국회에게 그 경제법안 통과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국회를 만나가지고 그걸 전달했는데 여당은 만났는데 야당은 그 원내대표가 바쁘다고 만나지는 못하고 건네주고 왔대요. 여러분 왜 한국의 지식인이라고 일하는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 조건을 발표했을까요? 그들이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했지 여러분 경제 타격이 입으면 딱 그 경제 성장률 반타작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 경제위기 전에 7, 8%대 올라갔다가 경제위기 딱 오고 난 다음에 5%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딱 2, 3% 떨어졌습니다. 한 번도 오면 한국 경제가 힘 못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상황이 2007년하고 6년하고 똑같다는 거라.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노동개혁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가 2007년도에 1년 동안 계속 데모 일어났다가 그 데모 때문에 금융위기론이 확산되고 그것 보고 한국에 돈 빌리지 모든 외국 금융회사 돈 인출했습니다. 그래 암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그거 겪었거든요. 공부했거든. 그래 계속 공부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거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한국 정치 문제에 대통령 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입법기관인데 국회가 권력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어느 경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최경환 국무총리, 최경환 부총리 그만둡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뭐 했는가 하면 다른 건 못해도 한국 부동산 활성화시켜놨습니다. 한국 부동산 활성화시켜. 어떤 면에서는 부동산은 잘 돼도 못 돼도 문제입니다. 잘 돼도 전부 거품이거든. 그러니까 빠지면 또 무너지는 거라. 그런데 안 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낫다고 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제일 잘한 것이 부동산 활성화해놨는데 다른 건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 정치를 아는 거라. 물어본대요. 왜 이거 안 하세요? 이 급한데.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 내보고 들도 뽑지 말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한국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대요. 한국 국회 때문에 해물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라. 이번에 최경환
그 경제부총리가 그만두면 다음 타자 와야 되는데 지금 이름 올라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 기자가 하는 말이 할 사람 아무도 없대요. 국회에 그 모든 방해를 뚫고 경제 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는가 하면 앞으로 최경환 부총리 대신에 세워질 사람에게 심심한 그 마음에 그걸 표한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거든. 그 최경환 부총리는요, 정치판 다 하니까 정치 걸렸거든 아예 못하는 거라 아직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뚫고 나갈 사람이 없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말에 험하게 나라 망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용할 문이 없는 거라.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작은 거 다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당에서 경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법률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잘 모르지?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모든 법안이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노동개혁법을 실행해가지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법입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벌지.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 거라. 그 방법은 50만 원을 살을 빼야 됩니다. 그럼 설가 안 쓰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럼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벌면 50만 원짜리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10% 이상 달리다가 지금 7%, 6%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돈이 펑크나거든. 그러면 우리가 나오면 구조조정 해가지고 지출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보려고 해고시켜야 되거든. 근데 중국은 뭐합니다, 중국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요, 한국 좀비 기업이 대략 일정 상한 선에서 보면 한 2만 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2만 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30%가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은요,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거라. 그러니까 죽었다고 좀비로 한다, 좀비. 그런데 좀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좀비 기업이 그 지역의 정치판에 국회의원하고 손잡아가지고 사바사바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허락 안 하면 종기별 손을 못 대는 거라. 예를 들어 1억 있습니다. 1억 가지고 기업에다 투자하면 얻어 결과를 만들 건데 좀비 기업이 많으니까 전부 다 모두 끝이 없는 밑 빠진 독입니다. 거기다 물 보니까 경제 활성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한국 지금 국회가 모든 법을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위기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 12월 되면 끝납니다. 그럼 이게 안 되면 내년 4월에 총선이니까 이제 총선 준비하지. 그 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노동개혁법이 통과가 안 되면 위험이 다가오는데요. 어떤가 하면 대략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내년 하반기에 동남아에서부터 위기가 올 거고 한국은 내년 말이나 그 후년 초가 되면 분명히 터진답니다. 이번에 터지면 여러분 우리가 97년도에 IMF 때는 우리가 축적된 돈이 많아가지고 다 이겨냈대요. 근데 금 팔아가지고 막 그랬지. 지금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97년도에는 외국 투자본이 전부 돈 다 빠졌거든요. 지금은 외국 투자뿐 아니라 중국 경제 어렵고 금리 인상되고 지금 악재입니다, 악재. 지금은 그때는 하나지만 지금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진단해 볼 때에 한국 경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라. 눈 뜨고 볼 수 없어가지고 천명이 도장 찍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게 정치 좀 발휘해달라고 경제법도 통과시켜가지고 경제 회전시켜달라고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 12월까지만 그게 된다는데 통과 안 되면 한국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는 한국 경제 되게 위험하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손을 안 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청년 실업이 많거든요. 청년 실업을 위해서는
일하는데 성과 없는 사람은 해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젊은 사람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법 여러 방법에서 해고를 못 시게 해놨는 거라. 전부 철밥입니다. 철밥통. 그러니까 젊은 아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못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실력 키우고 잘하는 거라. 그런데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전부 다 끼고 있으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우조선이 제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지금 손보를 하면 지금 대략 직원이 13,000명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3,000명은 해고해야 되고 3,000명 해고하면 협력업체를 통해 가지고 대략 2만 명은 해고돼야 되거든. 그럼 그 지역 국회의원이 인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가봐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망해야 될 기업들이 한번 해봐라. 너가 할 수 있는가? 왜요? 저 표 딱 지고 있거든. 그래서 한국은 구조조정만 되면 한국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라.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 벌면 50만 원짜리 줄여야 될 때 그거 못 줄입니다. 그러니까 터지는 거라. 근데 이걸 지금 입법기관에서 다 막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 4월에 총선할 때에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됩니다. 왜요? 이거 사흘이 걸린 문제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누가 다 봐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한국 법을 만드는가 하면 좌파가 법 만집니다. 그리고 저쪽 애들이 법 다 손대는 거라. 여러분 지금 법 감시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든 법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라. 법 못 지킵니다. 끝납니다. 끝나. 그래서 IMF 터지고 난 다음에 한국이 100만 실업이 96년도에 구조조정 좀 했으면 그 일 없습니다. 그때 못해가지고 100만 명 실업되고 한국의 재산이 50% 반타이 났습니다. 전부 다 외국의 헐값으로 다 넘어가는 거라. 저 한국 순수 은행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부가 나라의 부가의 50%가 넘어갔어. 그래가 지금 됐는데 보십시오. 한국 독일의 광부 간호사 보내가지고 그 자금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일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간호사들은 전부 다 죽은 사람 피 닦았거든. 그리고 완전히 죽어가는 사람 수발 다 하고. 그리고 광부들은 저 나라 안 가다 우리 한국 광부가 일 다 한 거다. 그리고 베트남 가가지고 젊은 사람 피 대가로 돈 받았지. 그리고 중동에 바람 맞아가지고 일행 대가로 지금 이 만들어 놨거든. 그런데 보십니다. 좌파는 한국 경제 잘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민정부 때에 IMF 터져가지고 정권 바뀌었거든. 김영삼 무너지고 김대중 잡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무너지면 그러면 정권 바뀌는 거라. 그럼 나라는 어찌돼도 정권만 잡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모든 경제 활성화 모든 법은 다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아는 사람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리고 대략 진단해 볼 결과에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가능성 별로 없다 보고 내년 4월에 총선 때에 사람 잘 뽑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말은 많은데 그리고 노동개혁법이 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 젊은에 위해서 타임 피크, 임금 피크선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 애들이 힘을 쓸 수 있는데 전부 다 마구로 젊은 애들이 일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 좌파들은 한국 기업이 잘해가지고 돈 버는 꼬라지는 못 봅니다. 그러니 한국 꼬라지가 굉장히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쓰지는 못하는 거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식인 1000명이 일나가지고 도장 찍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별로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중글게 해가지고 데모했는데 데모가 아닙니다. 소요사태입니다. 소요사태.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의지로 해가지고 400명을 체포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경들이 그 데모를 막을 때에 그 정령 버스를 대가지고 차로 벽을 만드는 거 그거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진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애들이 뭔 죄 있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이번에 정경의 선배들이 저 고생해가지고 은밀히 다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모자들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복면수가 가려가지고 새총을 쇠 붙여가지고 딱 쏘는데 그 맞으면 죽습니다. 그걸 다 꼬라가 쏘고 막 철제사도 때리는데 애들은 그걸 한마디 그 못하고 방해를 못하는 거라. 그냥 막기만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사가지고 막는 걸 이게 불법이라고 위헌이라고 헌법재판부가 재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 판결을 낼까요? 왜 그런 판결을? 이거 보십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누가 법을 바꾸고 누가 법 장난치는가 우리가 이거 관심 봐야 되는데 헌재가 정경 아이들이 데모 막는 차를 보고 그거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차가 다 막아가지고 사람 한 명 못 지나다니게 만들었다고 위헌이래요. 여러분 그 데모판에 사람 지나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 말 듣고 전부 다 띄어놨대요. 차를. 사람 타는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위헌이라는 거라. 그리고 400명 체포를 내놨는데 경찰에서 또 이번에 다음 또 데모하는 거 허가를 안 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런데 사법부에서 우리가 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다. 경찰 허가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법부도 웃깁니다, 여러분. 저거 보기에 지금 대통령 위치해 가지고 너무너무 위험해서 400명 체포령을 내려놨는데 사법부에서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허락해라 그래요. 허락해라. 입법부가 권력 쥐고 있으니까 사법부도 권력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모든 질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전제를 볼 때에 이 한국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보다는 소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 지켜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켜져야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뭐 국제 상황이나 우리 한국 상황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법이 위기를 받고 있습니다. 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앞으로 한국 법을 누가 손드는가 그거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수해야 됩니다. 절대 잘못된 법, 악의적인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지 못하도록 이거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멀어가지고 정보가 넣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은 아주 어떤 분은 어쩌도 투쟁하는 거라. 왜요? 막아야 되거든. 안 막으면 이제 설교는 뭐 하는 거라. 예수 믿어 군반도 이거 설교하면 다 잡아가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 가운데 우리는 너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깨어나셔야 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혹시 가서 그렇게 힘을 못 쓴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보기도 하시고 이 나라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보 가지고 시간 보내니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까? 이거 아셔야 합니다. 법 중요합니다. 앞으로 두 눈 뜨고 법을 지켜보시면서 절대 이 나라가 그런 면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